6월이 되면 양파밭으로 나가라. 지금 당장. 다른 일 잠깐 내려놓고 나가보라. 위쪽 잎은 짙고 싱싱하게 곱게 서 있다. 그런데 아래쪽 잎 한두 장이 노랗게 변해 있다.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자동으로 켜진다. 비료, 요소, 아니면 복합 비료 한 줌. 봄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이다. 잎이 노래지면 질소를 줘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그 판단 하나가 양파를 죽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양파를 썩히고 있는 건 병이 아니다. 가뭄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날씨도 아니다. 6월에 준 요소 한 줌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알고 나면 이번 여름에 양파를 창고에 넣어놓고 한 달 뒤에 열어봤을 때 그 냄새가 나지 않는다. 물컹하게 내려앉은 덩어리, 손으로 누르면 즙이 흘러나오는 그것. 다 골라내고 나면 절반도 안 남는 그 광경이 없어진다. 오늘 이걸 알고 나면 그게 없어진다. 매년 창고를 열 때마다 그 냄새가 났다면 그 이유가 오늘 밝혀진다. 원인을 모르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 올해도 반복됐을 수 있고 지금 밭에서 그 실수가 진행 중일 수도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알면 올해 창고가 달라진다. 거의 모든 텃밭 농부가 이 실수를 한다. 경험 많은 분들도 예외가 없다. 잘못된 행동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대로 돌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래 잎이 노랗게 변하면 영양이 부족한 것 같고 비료를 줘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뭔가 해줬다는 느낌이 든다. 그 느낌이 창고에서 양파를 썩힌다. 그 착한 마음이 문제다. 계속 들어라. 6월 양파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 있다. 농자재 가게에서도 못 듣고 인터넷에서도 파편적으로만 나오고 옆집 어른한테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들이다. 오늘 그걸 말해줄 것이다. 오늘 끝까지 들어라.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찾으러 와도 되지만 지금 다 들어두면 올해 창고가 달라진다. 그리고 한 가지를 먼저 말해두겠다. 오늘 이야기는 어렵지 않다. 돈도 안 든다. 특별한 장비도 없다. 그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6월에 양파 아래 잎이 노래지는 건 병이 아니다. 이건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 겁을 먹는다. 무슨 병인지 검색하고 농약 가게에 전화하고 살균제나 영양제를 사러 나간다. 그게 잘못된 출발이다. 양파는 지금 스스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아래쪽 잎에 저장해뒀던 영양분을 조금씩 뽑아서 땅속에서 커지고 있는 머리통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인간으로 치면 팔다리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심장 쪽으로 집중시키는 것과 같다. 아래 잎이 노래지는 건 양파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제대로 여물고 있다는 신호다. 자기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이해하면 이후 행동이 달라진다. 그때 질소 비료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질소는 식물에게 딱 한 가지 신호를 준다. 잎을 키워라. 위로 자라라. 초록색을 만들어라. 이게 봄에는 맞는 일이다. 봄에는 잎이 자라야 한다. 잎이 많아야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에너지로 머리통이 커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봄에 질소를 주는 건 맞다. 하지만 6월은 다르다. 6월 이후 양파는 잎을 더 키울 필요가 없다. 이미 잎은 충분히 자랐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잎이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머리통으로 다 집어넣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질소를 주면 양파는 그 신호를 받아들인다. 머리통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던 일을 멈추고 다시 잎으로 힘을 돌린다. 겉에서 보면 잎이 다시 싱싱해지고 초록빛이 돌아온 것처럼 보인다. 주변 사람들이 밭이 좋아 보인다고 말한다. 그게 실패의 시작이다. 잎으로 간 에너지는 머리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수확할 때가 되면 양파 껍질이 얇고 내부가 수분으로 가득 차 있고 눌러보면 단단하지 않다. 이런 양파는 창고에서 버티지 못한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한 달이 지나면 안에서부터 물러지기 시작한다. 두 달이 지나면 그 냄새가 난다. 그 냄새를 맡아본 사람은 안다. 그리고 매년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 네가 6월에 준 요소 한 줌이 그것을 만든 것이다. 단 한 줌이 창고 절반을 망친 것이다. 지금 밭 상황이 어떤지 생각해봐라. 아래 잎이 몇 장이나 노래졌는지 댓글에 써라. 그리고 오늘 이전까지 비료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같이 써줘라. 같은 상황인 분들이 댓글에 있을 것이다. 잠깐,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한번 계산해보자. 우리가 매년 양파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봄에 질소 비료 혹은 요소, 그게 한 포에 보통 얼마인지 안다. 거기에 복합 비료를 봄에 한 번, 6월에 한 번 더 쓰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잎색이 안 좋으면 옆면 12제를 또 산다. 양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살균제를 추가한다.
이걸 다 더하면 한 계절에 수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쓰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그 돈을 쓰고도 창고에서 절반을 잃는다면 남은 양파의 단가는 2배가 된 것이다. 쟤는 공짜다. 물에 담가두는 데 들어가는 건 시간뿐이다. 잎을 그냥 놔두는 것도 아무 돈이 들지 않는다. 물을 끊는 것도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약이다. 그늘에서 말리는 것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다. 돈을 덜 쓰고 창고에서 더 오래 남는 양파를 얻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양파가 원래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 맞춰주지 않으면 돈을 쓰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다. 올해 비료 비용이 얼마나 됐는지 떠올려봐라. 그리고 창고에서 잃은 게 얼마나 됐는지 생각해봐라. 그 두 숫자를 더하면 지금까지 쓴 비용이 나온다. 다음 해에는 그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면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걸까? 농자재 가게에 가면 왜 이 이야기가 없을까? 이게 불편한 진실이다. 잠깐 생각해봐야 한다. 경상남도 고성군에 김재봉이라는 양파 농사꾼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이야기다. 그는 젊은 시절에 농업학교를 나왔고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님 밭을 이어받아 양파를 심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복합비료가 흔하지 않았다. 화학비료 자체가 귀했고 있다 해도 돈이 없어 못 사는 집이 많았다. 김재봉은 봄에 퇴비를 넣고 6월 이후에는 나무 태연제를 쓰는 방법을 아버지한테 배웠다. 쟤를 물에 타서 뿌리는 것, 쟤를 흙에 살짝 섞어두는 것, 수확이 가까워지면 물을 확 줄이는 것. 이유를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냥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면 잘 된다는 걸 눈으로 봐왔다. 그는 그대로 따랐다. 결과가 있었으니까. 이웃 동네 분들보다 창고 양파가 오래 간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김재봉은 궁금했다. 왜 쟤를 쓰면 창고가 더 잘 버티는지. 농업학교를 나왔지만 거기서 그 이유를 배운 적이 없었다. 그냥 경험으로 아는 것이었다. 마을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옛날부터 그래왔다고 했다.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결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농약회사 영업사원이 다니기 시작했다. 복합비료와 질소 액비를 팔러 다녔다. 수확량이 늘어날 거라고 했고 현대농법이라고 했다. 군청에서 나온 지도원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옛날 방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이 자꾸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웃집들이 하나둘 새 비료를 쓰기 시작했다. 너도 비슷한 말을 들어봤을 거다.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옛날 방식은 틀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과학이 발전했으니 옛날 방법은 이제 구식이라는 것. 그 분위기가 얼마나 강했는지 느껴지는가. 댓글에 비슷한 경험 있으면 써줘라. 김재봉은 그의 시험 삼아 반쪽 밭에만 새 방식을 써봤다. 6월에 질소 액비를 줬다. 잎이 다시 진해졌고 옆집 할머니가 밭이 참 싱싱하다고 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수확철이 왔다. 두 쪽을 나란히 비교해 봤을 때 그는 바로 알았다. 새 방식으로 기른 쪽 양파가 머리통은 겉보기에 좀 더 컸지만 손으로 눌러보니 덜 단단했다. 껍질도 얇았다. 뭔가 차이가 있었다. 창고에 두 쪽을 같이 넣었다. 2달 뒤에 열어봤다. 새 방식 쪽이 먼저 물러지기 시작했다. 껍질 안으로 손가락이 쑥 들어갔다. 냄새도 먼저 났다. 그는 그 뒤로 다시 아버지 방식으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다. 6월에는 질소 주지 말고 재물을 뿌려라. 물은 수확 2주 전에 끊어라. 잎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미 분위기는 반대로 흘러 있었다. 비료를 많이 쓸수록 현대적인 농사꾼으로 보이는 시대가 왔다. 화학비료 사용량이 농업 발전의 지표처럼 이야기되던 시절이었다. 김재봉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시대에 뒤처진 소리로 들렸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라고 하면 더 그랬다. 배움이 없는 사람의 경험담 정도로 취급됐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논문도 아니고 그냥 창고에서 눈으로 본 것뿐이었으니까. 그 지식이 그렇게 조용히 묻혔다. 파는 사람은 팔 것이 있었고 사는 사람은 현대적이고 싶었고 그 사이에서 오래된 지혜가 소리 없이 사라진 것이다.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농자재 가게는 판매할 것이 있어야 하고 요소는 팔 수 있지만 창고에서 기다리라는 말은 팔 수가 없다. 재를 물에 담가두라는 말은 팔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말이 없는 것이다. 가게 탓이 아니다. 구조가 그렇다. 이해가 되는가? 댓글에 써라. 그리고 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는지도 써줘라. 아마 없었을 것이다. 김재봉이 옳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라. 채널을 위해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밭에 나가서 요소 자루를 손에 들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다. 그 사람이 잠깐 멈추게 하기 위해서다.
그 한 번의 멈춤이 그 사람의 창고를 지킬 수 있다. 김재봉을 위해서 눌러라. 그리고 매년 반을 잃어온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눌러라. 이제 6월부터 양파에게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이야기해보자. 칼륨이다. 칼륨이 뭘 하는지 알면 왜 이 시기에 젤을 써야 하는지 저절로 이해가 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칼륨은 잎을 키우는 게 아니다. 칼륨은 식물 안에서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잎에서 머리통으로 가는 길을 더 빠르고 넓게 만들어준다. 양파가 스스로 아래 잎에서 에너지를 뽑아서 머리통으로 내려보내는 그 일이 칼륨이 있으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일어난다. 칼륨은 그 과정을 가속시키고 웁성도를 높여주는 것이다. 이걸 수도관에 비유해보자. 잎에서 머리통으로 에너지가 내려가는 통로가 수도관이라면 칼륨은 그 수도관의 직경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직경이 좁으면 같은 시간에 조금밖에 못 내려가고 넓으면 많이 내려간다. 6월 이후에 칼륨이 충분히 있으면 잎에서 머리통으로 에너지가 더 빠르고 많이 내려간다. 그 결과로 머리통이 더 꽉 찬다. 이해가 되는가? 그리고 칼륨은 또 한 가지 일을 한다. 양파 껍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세포벽을 두껍게 하고 수분을 필요한 만큼만 잡아두고 나머지는 밖으로 내보낸다. 창고에서 오래 버티는 양파, 눌러도 물컹거리지 않는 양파, 한겨울까지 남아있는 양파가 되는 건 이 칼륨의 역할이 크다. 저장성이 좋다는 말이 결국 칼륨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칼륨이 충분히 든 양파는 껍질이 다르다. 색도 더 선명하고 눌렀을 때 반응이 다르다. 나무 태연제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돈 한 푼 안 드는 것이 창고 저장성을 결정한다는 게 이 이야기다. 젤을 물에 하루 담가두었다가 그 물만 따라내서 뿌리면 된다. 물이 약간 갈색이나 회색빛이 돌면 잘 우러난 것이다. 6월 초부터 수확 2주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잎 위에 뿌리는 게 아니라 양파 밑동을 향해 뿌려라. 거기가 뿌리에 가장 가깝고 흡수가 빠르다. 아침에 뿌리거나 저녁에 뿌리면 된다. 한낮 뜨거울 때는 피해라. 젤가 얼마나 필요한가? 양파 한 줄에 대충 한 줌 정도의 젤을 물 한 리터에 담가두면 된다. 젤가 많으면 더 진하게 우러나지만 너무 진하면 오히려 흙 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해라. 색깔이 옅은 보리차 정도가 되면 괜찮다. 너무 거무스름하게 진해지면 좀 더 물을 더해라. 인산도 이야기해야 한다. 인산은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머리통이 여무는 마지막 단계를 안정시킨다. 재에도 어느 정도 들어있고 6월에 웃거름으로 쓸 수 있는 성분이다. 인산은 잎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안을 채우는 것을 도와준다. 겉이 아니라 속을 만드는 것이다. 껍질 두께, 머리통 밀도, 이런 것들이 인산과 연결되어 있다. 이 시기에 질소가 조금이라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딱 하나다. 잎이 전체적으로 창백하고 새잎도 아예 올라오지 않으며 성장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일 때다. 그때는 아주 소량, 흙에 섞어서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아래잎 한두 장만 노랗고 위쪽은 멀쩡한 상태라면 그건 정상이다. 건드리지 마라. 기다려라. 그게 답이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잘하는 것이다. 내 밭에 있는 양파잎이 지금 어떤지 다시 생각해봐라. 아래 두세 장이 노란 거라면 그냥 놔둬라. 양파가 알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 잠깐씩 생각날 때마다 걱정이 돼도 그냥 놔두는 게 맞다. 네가 뭔가 해줘야 한다는 충동을 한번 이겨내는 게 창고를 지키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다. 잎을 꺾거나 묶거나 발로 받는 것에 대해서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다. 양파잎이 아직 서 있는데 빨리 여물게 하려고 혹은 수확 시기를 앞당기려고 잎을 일부러 밟거나 꺾거나 한 방향으로 묶어주는 방법을 쓰는 분들이 있다. 이게 효과가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왔거나 한 것이다. 왜 문제인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해온 것이다. 혹은 잎이 쓰러지면 수확 신호라는 걸 알고 있어서 미리 쓰러뜨리면 수확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양파잎은 스스로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하고 있다.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계속 만들고 그걸 머리통으로 내려보내고 있다. 잎이 서 있는 동안에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잎을 일부러 꺾거나 발로 밟아버리면 그 공급이 중단된다. 마치 공장이 한창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 머리통이 덜 여문 상태에서 공급이 끊기면 그 상태로 수확하게 된다. 완성되지 않은 것을 꺼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는가? 창고에서 그게 드러난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안이 차지 않은 것이다. 껍질이 얇고 꾹 누르면 단단하지 않다. 일찍 꺾거나 묶은 쪽과 그냥 든 쪽을 창고에서 나란히 비교해보면 차이가 보인다. 이걸 직접 경험해본 분들이 댓글에 써줬으면 한다.
스스로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라. 잎이 스스로 넘어진다는 건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했다는 뜻이다. 더 이상 아래로 내려보낼 것도 없고 더 이상 광합성으로 만들어낼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때가 수확 신호다. 잎이 3분의 2에서 전부 쓰러졌을 때 뽑아라. 그 이전에 인위적으로 앞당기지 마라. 기다림이 결과를 만든다. 그 기다림이 창고 저장 기간을 2달 더 늘려준다. 조금 기다리는 게 2달을 버는 것이다. 2달이 적은 것처럼 보여도 한겨울 내내 창고에 양파가 남아있는 것과 10월에 다 먹어버리는 것의 차이가 2달이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물에 대해서다. 그 전에 잠깐 양파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 번 더 짚어보자. 이 부분을 알면 앞에서 한 이야기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이해된다. 양파 껍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우리가 창고에서 꺼내서 껍질을 까는 그 갈색 층이 사실은 죽은 잎의 바깥층이다. 양파가 머리통을 형성할 때 가장 바깥쪽 잎이 말라붙으면서 껍질이 된다. 그 껍질이 얼마나 단단하게 마르느냐가 창고 저장성을 결정한다. 껍질이 단단하게 마르려면 세포 안에 수분이 적어야 한다. 세포 안에 수분이 많으면 껍질이 물렁물렁하고 얇다. 그 상태에서 수확하면 창고에서 쉽게 균이 뚫고 들어온다. 반대로 세포 안에 수분이 알맞게 빠져나가고 칼륨이 충분히 들어와 있으면 껍질이 단단하게 마른다. 그게 보호막이 된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차이다. 질소를 주면 이 과정이 방해받는다. 질소는 세포 안으로 수분을 더 끌어들인다. 잎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포가 물을 많이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수분이 껍질 형성을 방해한다. 6월에 질소를 줬을 때 잎이 다시 싱싱해 보이는 건 세포 안에 수분이 다시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게 껍질을 얇게 만드는 바로 그 과정이다. 이해가 되는가? 잎이 싱싱해 보이는 게 사실은 껍질이 약해지는 신호였던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반대였다. 그런데 이걸 말리가 아닌 나라에서도 알았다.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 니가타현에 50년 이상 양파와 채소를 재배해온 농가들이 있다. 니가타는 쌀로 유명한 곳이지만 그곳 채소 농가들 중 일부는 오래전부터 수확 전 관리에 대한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해왔다. 화학 비료가 들어오기 전에는 재와 쌀겨를 섞어서 6월 이후에 뿌렸고 물은 잎이 절반 이상 쓰러지면 끊었다. 이 방식이 그곳에서 창고 저장력이 좋은 양파를 만들어 왔다. 그 방식이 화학 비료 보급 이후 한동안 사라졌다. 수확량이 늘어난다는 말에 질소를 더 쓰게 됐고 예전 방식을 쓰는 농가가 줄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된 방식을 유지해온 몇몇 농가가 저장 기간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저장 기간이 2달이 아니라 넉 달, 5달이 되는 것이다. 두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시대, 같은 결론이다. 재물을 주고 물은 일찍 끊고 잎은 건드리지 않고 스스로 쓰러질 때 뽑는다. 이 네 가지가 창고를 지킨다. 이게 우연이 아니다. 양파라는 식물의 생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문화가 달라도 식물은 같다. 식물이 요구하는 걸 맞춰주면 결과가 같다.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농부들이 몸으로 알아낸 것이다. 이제 다시 내 밭으로 돌아오자. 지금 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보자. 지금 당장 할 일이 있다. 재를 물에 담가두는 것이다. 집에 재가 있다면 오늘 저녁에 물에 담가둬라. 내일 아침에 그 물을 밑동에 뿌려라. 재가 없다면 가까운 곳에서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과수원, 고깃집집, 캠핑용 장작 연소대를 쓰는 곳, 아니면 마을에서 나무를 태우는 곳. 생각보다 주변에 재가 있다. 그게 없다면 칼륨 비료를 소량 구해서 쓸 수 있다. 하지만 재가 있으면 재가 낫다. 칼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미량 원소들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할 일은 잎을 그냥 놔두는 것이다. 아래 잎이 노래져도 손대지 마라. 꺾지 마라. 뽑아내지 마라. 그냥 두면 된다. 물을 체크해라. 얼마 뒤에 수확할 것 같은지 계산해보고 그 2주 전에 물을 끊을 준비를 해라. 달력에 표시해둬도 좋다. 네가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이미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봐라. 댓글에 써줘라. 그리고 새로 알게 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게 뭔지도 써줘라. 그게 이 영상을 만든 이유다. 이게 마지막이고 이게 사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다. 앞에 두 가지를 다 지켜도 이걸 놓치면 창고가 힘들어진다. 수확 2주에서 3주 전에 물을 끊어야 한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양파 껍질이 여물지 않는다. 흙 속에 있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껍질이 마르고 그 마른 껍질이 창고에서 양파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된다. 껍질이 덜 마른 상태에서 뽑으면 창고에서 껍질이 먼저 물러지고 그 안으로 균이 들어온다. 처음에는 한 개만 썩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옆 것까지 번진다. 그렇게 해서 창고를 열었을 때 절반이 없어지는 것이다.
언제 물을 끊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잎을 봐라. 잎이 3분의 1에서 절반쯤 쓰러져 있을 때 그때부터 물을 멈춰라. 비가 오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네가 직접 주는 물은 그때부터 멈춰야 한다. 여름에 장마가 겹치면 배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이 많을수록 껍질이 마르지 않는다. 물을 끊기가 불안한 분들이 있다. 흙이 마르면 양파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흙이 마르는 게 오히려 껍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양파 입장에서는 수분이 줄어드니까 껍질 세포들이 조여들고 단단해진다. 그게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다. 마치 과일을 말릴 때 겉이 마르면서 보호층이 생기는 것과 같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확한 양파는 바로 창고에 넣지 마라. 밭에서 뽑은 뒤 그늘진 곳에 잎재로 놓아두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말려라. 직사광선이 닿는 곳은 피해라. 햇빛에 직접 닿으면 껍질이 타거나 색이 변한다. 그늘이면서 바람이 통하는 곳이 좋다. 이 건조 과정에서 껍질이 완전히 마르고 수분이 안정된다. 그 다음에 창고에 넣어야 오래 간다. 이걸 생략하거나 사흘이나 나흘로 줄이면 한 달을 못 버티는 경우가 많다. 양파 저장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 중에 건조를 짧게 한 경우가 꽤 있다. 뽑아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바로 집에 들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 다음 날 날씨가 좋아도 그냥 창고에 넣어버린다. 그러면 안에 수분이 남아있는 채로 저장되는 것이다. 창고 안이 좀 더 시원하고 건조하면 어느 정도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습한 해에는 그게 안 된다. 열흘을 말려라. 귀찮아도 열흘이다. 그 열흘이 창고 2달을 지켜준다. 너희 지역에서는 언제쯤 수확하는가? 댓글에 지역이랑 수확 시기를 써줘라. 각 지역마다 수확 시기가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라 물 끊는 시기도 달라진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끼리 정보가 모이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정리해보자. 3가지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 6월부터는 질소를 주지 마라. 칼륨이 풍부한 재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밑동에 뿌려라. 요소 자루를 집어드는 충동이 올 때 잠깐 멈춰라. 아래 잎 노란 건 병이 아니라 양파가 일하는 것이다. 이미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짚는다. 이걸 놓치면 나머지가 다 의미가 없다. 두 번째, 잎을 꺾거나 묶지 마라. 스스로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림이 창고를 지키는 것이다. 잎이 3분의 2 이상 쓰러졌을 때 뽑아라. 급하면 쓰러진 잎이 3분의 1 이상 될 때 뽑을 수는 있지만 늦게 뽑을수록 더 좋다. 날씨를 봐가면서 결정해라. 세 번째, 수확 2주 전에 물을 끊어라. 뽑고 나서 열흘을 그늘에서 말려라. 그 다음에 창고에 넣어라.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뭔지 알겠는가? 첫 번째다. 잎이 노래질 때 충동이 가장 강하게 오기 때문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라 상대적으로 쉽다. 첫 번째가 어렵다. 뭔가 해줘야 한다는 느낌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 충동이 올 때 이 영상을 떠올려라. 김재봉이 창고에서 두 쪽을 비교하던 장면을 떠올려라. 새방식 쪽 껍질 안으로 손가락이 쑥 들어가던 그 느낌을. 그걸 기억하면 충동을 이길 수 있다. 이 3가지가 갖춰지면 한겨울에 창고문을 열어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 눌러봤을 때 단단한 것들이 남아있다. 그 느낌이 다르다. 반대로 6월에 요소를 줬고 잎을 밟아줬고 수확하자마자 창고에 넣었다면 2달 뒤에 창고가 힘들어진다. 이걸 경험한 분들 많다는 거 안다. 그 이유를 몰랐을 뿐이다. 이제는 안다.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2가지 길이 있다. 가. 지금 요소를 한 줌 집어들고 밭으로 나가는 것이다. 잎이 다시 진해질 것이고 옆집 사람이 밭이 좋아 보인다고 말할 것이고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2달 뒤 창고에서 그 냄새가 날 것이다. 그건 이미 경험해봤다. 나, 재를 물에 담가두는 것이다. 내일 아침에 그 물을 따라서 밑동에 뿌리는 것이다. 잎이 노란 건 그냥 놔두는 것이다. 스스로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수확 2주 전에 물을 끊는 것이다. 수확하고 나서 열흘을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다. 그리고 창고를 여는 것이다. 냄새가 나지 않는 창고를 여는 것이다. 댓글에 써라. 가난하나. 그리고 왜 그쪽을 선택했는지도 써라. 그 이유가 중요하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스스로가 그 이유를 글로 쓸 때 뭔가가 정리되기 때문이다. 그걸 쓰고 나서 밭에 나갈 때 발걸음이 달라진다.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지역도 써줘라. 어느 지역에서 양파를 심는지, 지금 잎 상태가 어떤지, 보통 몇 월에 수확하는지, 지역마다 다른 부분이 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댓글에 있을 것이다. 거기서 이야기가 이어지길 바란다. 양파는 지금 조용히 일하고 있다. 아래 잎에서 에너지를 뽑아서 머리통으로 내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소리도 없이 눈에도 잘 띄지 않게 그 일을 하고 있다. 네가 거기에 끼어들지 않으면 그 일은 잘 마무리된다. 수십 년 동안 양파가 해온 일이다. 네가 도와줘야 할 것은 칼륨이고 기다림이고 건조다. 그 외의 것들은 양파에게 맡겨둬라. 믿어라. 기다려라. 지켜봐라. 칼륨을 줘라. 물은 끊어라. 잎은 건드리지 마라. 스스로 쓰러질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열흘을 말려라. 그걸 한 뒤에 창고문을 열어라. 그때의 느낌이 다르다. 뿌리는 기억합니다. 기억하게 해주세요.